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관세 전쟁,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뭐 공격을 했으면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먼저 선방을 때리면 또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서 또 반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라든지 EU라든지 중국에서 반격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이 무역 전쟁 중에서 예전에 무역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거로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거의 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이런 그 관세 전쟁의 포화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세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고 또 성장률도 둔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그런 구조가 돼서 시장은 지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보다는 종목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 또 지수 관련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들의 순환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되고, 과거에도 이제 지수가 묶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기 방어주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장주 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요.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은 성장주 쪽의 움직임이 그림이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 새로운 성장 그 동력을 찾은 거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도 성장주 쪽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방어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있는데, 제약이나 또는 음식료와 같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엔터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좀 방어주 쪽, 저는 계속 뭐 이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식료,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성장주 쪽에 있는 조선 방산, 그리고 가스관, 그리고 또 뭐 로봇은 아직 그 편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워낙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컨셉을 살짝 넣는다면 확실히 실적이 좀 나오거나 이런 뭐 어떤 시장의 전환이 뚜렷한 혁신적인 종목들에서 시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제 관련주 갖고 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유 종목들을 제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유 종목들은요, 오늘 뭐 잘 가고는 있지 않은데 횡보 등락을 하고 있지만은 이 한국카본입니다. 조선주들이 최근에 이제 그 하나오션도 그렇고 한참 간 다음에 지금 한국카본의 차트를 보면은 이게 조정이 시작된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2주 반 정도, 대략 그 15일 정도 전후 조정이 3주째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도주 섹터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조정의 모습이 가격 조정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세워놓고 위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이죠. 그러니까 매도를 잘 안 하는 거고, 또 밑에서 하방 일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지금 조정이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더블 바텀 형태를 만들었죠. 3일째 눌렸지만은 다음에 또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목표치 터치를 했는데, 어쨌든 다음 목표치까지 계속 홀딩을 하도록 하고,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한국카본은 가스관 관련한 얘기로 오늘 관련 종목이 오르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 개발과 관련해서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아마도 그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원래 이제 그 부동산을 또 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리조트도 그렇고요, 자원개발도 그렇고, 결국 이 땅과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추진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소위 그 집권하고 있는 동안 적어도 3년차 정도 전후까지는 계속 이런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주나 방산주들도 대체로 추세는 앞으로도 뭐 꾸준하게 좀 가면서 한 2, 3년 정도 더 계속 상승 추세나 그림이 나올 것이고, 특히 이제 가스관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긴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지 않겠나. 천천히 가죠. 이렇게 천천히 가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여기 마지막 조정이 끝나고 나서 갈 때는 속도가 있게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목표치까지 계속 홀딩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 종목 편입을 해야 되는데요.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 편입은 제가 그동안에 뭐 이쪽을 안 했었는데요.
현재 가격이 29,500원입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방어주라고 했는데, 오름 테라퓨틱스라고 이렇게, 여기 바이오나 쪽을 갖고 오셨네. 네, 이 종목은 제가 뭐 바이오 제약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올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경기방어주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기류예요. 하나는 음식료 쪽,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인데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주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이미 그 상투권에 있어요. 그래서 상투를 치고 잘 못 가요. 예를 들면 대장주인 알테오젠도 그렇고 또 많은 종목들이 상투권에 있기 때문에 막 오를 만큼 다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 1년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 고점에 있는 종목 추격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좀 새로운 종목들을 갖고 신선한 종목들을 갖고 바이오나 제약에는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신규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이 종목은 이제 결국 시장이 최근에 방어적으로 가려면 뭔가 기술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것이 인정을 받고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이 무슨 꿈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을 내주는 그런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름은 어쨌든 실적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는 회사냐면 약물 전달 물질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ADC라고 그래서 안티바디 드러그 그리고 컨저게이트라고 해서 약물 전달 물질을 만드는 그런 회사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그 ADC의 세 개 구성 요소 모두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회사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 수출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잠깐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이게 적자였는데 올해 200억 매출이 찍혀 있는 상태고 영업이익이 2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20억이니까 뭐 60%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생회사고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가 이 정도의 보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자주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충분히 그 소위 스타트업 시절부터 해가지고 결국 그 상장하는 무렵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고 그것이 흑자로 갔기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를 한다 그래도 예를 들면 알테오젠 잘 가는 이유도 기술 수출하고 그게 실적으로 계속 찍히기 때문이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뷰도 계속 좋기 때문이거든요. 막연한 기대감이 갔다가 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 종목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준비된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주변 여건부터 살펴보면 지금 사실은 뭐 난리예요. 어제 이제 PPI 둔화에도 불구하고 관세 우려에 주가 급락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채권이 오르고 달러도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가는 급락하고 채권은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금리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지금 주식을 팔아서 채권 시장, 장기채로 펀드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뭐 1, 2주 하다가 많은 게 아니고요. 3개월 정도 전후는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장기채는 계속 금리는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금리는 물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요. 대체로 그 성장률 전망에 따라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결국 4%가 깨져서 장기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적어도 2%대 중반대까지는 빠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주가는 올라오면 매도하면서 미국 증시는 아마 9월 정도까지는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PPI라고 하는 것은 과거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관세 전쟁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월달 물가이고 도매 물가든 소매 물가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기 때문에 3월 이후에 물가를 봐야 그 데이터가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데이터로 잡히니까 그건 과거치니까 무시하면 될 것이고요.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관세 우려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뭐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이 아니니까.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내수부진의 우리 경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수부진의 수출 둔화까지 나오면서 사실 1, 2월 달에 미국 경기는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았는데 석 달째 경기 하락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그 소위 1.5%까지 성장률 전망을 낮췄는데
관세 전쟁이 더욱더 격화되게 되면은 성장률을 더 낮춰서 1.4% 정도까지 낮춘다 그랬는데 저는 그 1.5나 1.4나 사실 뭐 업버치나 매치나 비슷한 자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0.1 내렸지만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수출에 대해서도 결국 관세가 타격을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을 가니까 이것도 또 하반기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방어주를 사야 되고 방어주의 대표적인 것은 음식료와 하면 이제 풀무원이 제포트에 있고 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방어주 쪽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오름 테라피틱스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백혈병 치료제 기술 수출. 선불금 1억 달러, 1,000억 원 정도 받은 거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 ADC 약물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게 기술력을 인정받아 실제 매출이나 기술 수출을 발생시켰다는 거고 우리나라 수많은 소위 바이오 회사들이 있고 기술 개발을 하지만 실제로 이 기술 수출에 성공하는 회사들은 꽤 많지 않아요. 대략 뭐 20개 안쪽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종목인데 이게 새로운 종목이니까 아주 신선하다. 이렇게 보고 이 종목을 여기서 이제 편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목표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표치는 3만 3,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33,000원이면 여기 직전 고점 살짝 못 미치는 자리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 5,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다음 주 아마 FOMC 회의가 있고 그래서 또 탄핵과 관련된 선고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계속 조정일 거예요.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횡보할 거거든요. 하락하다가 멈춰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경기적인 측면에서 없기 때문에 주 후반은 또 조정이나 하락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비해서 종목장은 그래도 어쨌든 지수가 큰 폭으로 안 빠지기 때문에 다음 주 내내 또 종목장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